이겁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긴급하게 뭔가 이거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겠다라고는 밝혔는데 사실 그 방법에 지금 아주 중요한 점을 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LH공사 이 투기 의혹 사건은 반드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건이다까지 언급을 했는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수사 주체는 국토부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검찰이 하는 수사,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했던 그런 신속하고 날카로운 수사를 못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 점이잖아요. 거의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뭐 검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개인정보보호 뭐 이런 것들 숨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까도 그 중앙일보가 제시한 10명 의혹 그렇죠. 명단 줬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 못한다. 그렇죠. 확인 못해준다. 아니, 이렇게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강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안 하면 강제 수사 방법이 그렇군요. 없잖아요. 네. 구속 수사를 하든지 압수수사를 하든지 뭐 계좌 앞으로 추적을 하든가.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 실체가 밝혀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란한 잔치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다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면피용 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네.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네. 검찰이 믿지 못하겠으면 감사도 해야 하는 거고 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실체를 파악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 불신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지적은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야권에서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시민단체들도 이 정부 합동조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내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조금 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정부에서도 검찰이나 검사 쪽으로 맡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식구들 하면은 그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어요. 공정하다고 생각을 않죠. 국토부나 LH나 똑같은 적이니까 딴 기관에서 한다면 모를까. 자, 이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심지어 시민들마저도 이거는 그냥 정부 합동조사만으로는 뭔가 불안하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빗대는 패러디, 이 풍자물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지금 이런 패러디가 나왔어요. LH 투기에 대해서 10년 전 장면이 나왔다. 이거 뭘 풍자한 그러니까 건가요? 10년 전에 굉장히 이제 재밌는 대목이었는데 네. 당시에 박현준 선수가 네. 아주 잘 나갔었죠. 그런데 승부조작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나중에 유죄를 받습니다. 네. 거의 선수 생활 접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저 일이 벌어졌을 당시에 초기에 박현준 선수는 나는 가담하지 않았어요. 네.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단장이 네. 당시에 이제 백모 단장이 부르죠. 그래서 단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사실은 어떻게 된 경위냐 사실을 밝혀라. 그리고 수사에서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이실직고 하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짜고짜 자, 이번 일과 아무 관계 없지. 아, 이걸 우리가 면죄부 발언이라고 하거나 유체이탈 발언이라고 하거든요. 문제가 있는 선수를 앞에 데리고 와서 문제 없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없다고 문제 그랬죠.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그러면 이번에 LH공사 직원들도 정부 합동조사에서 의혹에 오른 직원들 불러놓고 이거 내부 정보로 한 건 아니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이런 풍자를 한 거네요. 이런 거죠. 개발할 줄 모르고서 한 거지? 네. 이렇게 물어보면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은 코미디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LH 사건에 국민들이 아주 극도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바로 국민들의 마음에 이 기름을 붓는 변창흠 장관의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였습니다.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샀다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지정이 돼서 땅값이 오른 것 같다. 네. 자, 이 얘기 듣고 지금 엄청난 지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요. 이낙연 대표가 이 변창흠 장관을 소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 그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언동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제가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사퇴할 뭐 그런 요구 같은 거 받으셨나요? 변호사님, 이 주말 내내 저 말이 아주 굉장히 언론의 화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를 줄 모르고 샀는데 사고 나니까 신도시가 발표되고 땅값이 올랐더라. 그래서 산 것 같더라. 자, 이 말인데 변창흠 장관의 저 발언과 이낙연 장관의 계란 투척 이 사건이 또 이낙연 대표의 계란 투척 사건이 또 같이 패러디 됐다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해명은 본인이 그 당시 LH 의혹이 불거졌던 그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본인이 주무 그 LH 공사의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책임 있는 자세로 해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본색월에서 이 뿌리를 뽑겠다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네. 알고 보니 그냥 샀더니 나중에 개발 호재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어떤 그 발언을 이낙연 대표의 최근 그 계란 투척으로 그 지방의 춘천에 내려갔다가 계란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를 조준해서 계란을 던진 게 아니라 계란을 던졌더니 이낙연 대표가 마침 거기를 지나가서 맞은 것과 뭐가 다르냐. 아하. 이렇게 우연이 남발된다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조롱 섞인 어떤 패러디물을 이제 네티즌들이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연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계란을 던졌는데 이낙연 대표가 지나가다 맞은 것과 뭐가 다르냐. 네. 그러니까 그냥 땅을 샀는데 우연히 신도시가 지정이 된 것이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요. 처음이 아닙니다. 현 정권에 관련해서 비리 또는 의혹이 드러나거나 제기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특혜 의혹 때 연락한 적이 없다. 그리고 묻는 이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글쎄 나도 지금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우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때도 이 청와대 관계자와 울산시장 후보자의 비리를 제보한 사람, 이 두 사람이 같은 친한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다 했는데 나중에 우연히 만난 게 아닌 게 결국에 드러났죠. 또 세 번째, 월성원전 자료 삭제 의혹. 신내림 사무관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료 삭제가 우연의 일치다. 그러니까 정부와 관련한 의혹이 나올 때마다 장본인들은 전부 다 우연이다. 우연의 일치다. 너무 놀라운 우연이다. 다 우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창흠 장관이 또 우연을 얘기를 꺼내면서 우연 시리즈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 신내림이 압권이었잖아요. 그랬죠. 그 우연히 극단적인 표현이 신내림이었는데 지금 변창흠 장관만 해도 설화가 엄청 많았어요. 그 초기에 할 때부터 그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그 너무 말이 가볍다. 여권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장관을 되는 걸 보면은 참 사람이 없다. 정권의 인재풀이 말라버렸다. 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여권에 있는 분들한테.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질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 그 책임자고 그런 사람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물을 정도로 이 정권이 사실은 힘이 떨어졌다라는 의미로 국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연 얘기를 시리즈로 계속하니까 저희 PD가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우연 얘기를 했던 그 인터뷰 내용을 지금 찾아놨답니다. 들어보시죠.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저나 그 어느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문 과정에 있어서도 일저자라가 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그 교수님께 또는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굉장한 좀 우연? 이런 부분들이 우연과 행운이 이 후보자 따님에게만 계속될 수 있느냐. 합리적 의심을 우리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면 검찰에서 전 진실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우연과 행운이 이어지냐? 글쎄요. 변창흠 장관도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변창흠 장관에 대한 약간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약간 아니고 질타의 목소리는 강합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여당 정치인이 네. 자 국민들에게 난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아하.
그럼 얼마나 쓰라리고 아파요. 그렇죠. 그 국민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방정 네. 그 상처가 발생하게 한 것에 일말의 책임이 있었던 당시 LH의 경영자가 지금은 국토부 장관이 돼서 강력한 공급 정책으로 부동산을 좀 잡아달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네. 사실은 이 그때 난 상처에 지금 소금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네. 것이 여당 정치인의 말이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인사청문회 때부터 네. 변 장관에 대한 이제 찬반은 여권 내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입지가 좁아졌다고 보는 것은 네. 타당할 것 같습니다.